예, 종목 캐스팅 가겠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골라보죠.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이비즈팀 염승환 부장님 함께 하고요. 김다은 앵커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비즈팀이죠? 이비즈 영업팀. 영업팀 맞습니까?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네. 잘못 말한 건 아니네요. 네. 이비즈팀.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소개해 주실 종목 무엇인지 힌트를 좀 보면서 종목을 좀 추론해 볼게요. 아하,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다은 앵커 네. 예, 좀 골라주세요. 피부와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데요. 많이 어렵네요. 저 기계가 대체 어떤 기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억나는 기업들이 클래시스가 있는데, 근데 클래시스는 슈링크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유경험자로서 저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항상 실적은 좋은데 숨어있는 기업을 발굴해 오시니까 혹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루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이런 기업이 맞을까요? 네, 그러게요. 피부와 미용과 관련된 업체인 것 같은데요. 네. 부장님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네. 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오 임상 말고요. 그 화장품 만들 때도 임상을 하거든요.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근데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게 P&K 피부 임상 센터라고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뭐 임상도 하지만 주력은 이제 화장품을 이제 뭐 새로 만들 때 신제품을 만들 때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해주는 대신 수행해주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국내에서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는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제 주요 화장품 회사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가 브랜드들 많이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인체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되고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뭐 색조 화장도 더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화장품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테스트 수요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화장품 시장이 좀 이제 약간 좀 변화된 게 있는데, 화장품 이제 검사 등록제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광고를 하거나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과정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갈 텐데, 이 업체가 뭐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중국 시장도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중국의 화장품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P&K 피부 임상센터의 어떤 중국 매출도 향후에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방 산업도 계속 좀 커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지금 좀 매력적인 어떤 좀 그 업황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좀 찾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P&K 피부 임상 센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22,20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길게 안 잡으셨네요. 네, 일단 아주 독특한. 네, 저도 네.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런 기업이 있나? P&K 피부 임상센터. 염승환 부장님 다니시는 피부센터인가? 근데 작년에 9월 9일 날 상장했으니까 네. 가려져 있는 업체인데, 아유, 네. 영업이익률이 뭐 50% 육박하고 ROE도 되게 높고, 근데 네. 이제 매출 따위 조금 네, 많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않네요. 코로나 네. 때문에 좀 약간 네. 피해를 입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전방 그 업체가 바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화장품 쪽이 사실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매출 성장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그래서 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좋아지는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의 오늘 관심주 P&K 피부 임상센터입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 특징주 가운데 또 투자 아이디어 종목 캐스팅 하겠습니다. 다은 앵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연우입니다. 고급 화장품 덕에 2021년 고진감래가 예상됩니다.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두 개 브랜드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2019년에 설립된 공장도 올해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이제는 올해는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연우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수소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힌 바 있죠. 사실 수소 사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그룹에 굉장히 기대도가 높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서도 조금은 함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벤져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에서 시작해서 화장품으로 들어가네요. 용기 업체죠, 연우입니다. 네. 예전에 이 기업도 상장하고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네. 또 많이 소외됐고 다시 좀 관심 받습니다. 어떠세요, 평가? 네, 일단 투자 의견은 하트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연우가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4분기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동안 사실 위에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자동화시키는 그런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설비 투자 들어가면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동안 매출이 좋았어도 실적이 안 나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화장품 당연히 전방 산업이 아까 이제 B&K처럼 그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 매출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쪽 화장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수출 쪽도 지금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내수는 회복됐고 수출은 조금씩 이제 좀 회복되려는 그런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이쪽 업황에 대해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이제 주요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럭셔리 화장품을 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중저가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럭셔리 쪽은 확실히 이제 브랜드가 고착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의 뭐 설화수라든가 LG생활건강의 후 같은 브랜드가 정말 점유율을 차곡차곡 좀 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 회사들이 럭셔리 화장품을 더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용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 수요가 고급 화장품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 한번 올해 뭐 너무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우 하트이고요. 포스코가 이제 현대차와 손을 잡고 수소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는데 포스코보다는 포스코 강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이 어제도 주목받으면서 갔는데 네. 아무래도 좀 몸집이 가볍고 뭐 그래서일 텐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저는 지금은 좀 X를 예.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에요. 사실 주가 정말 이런 것들을 급하게 반영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밸류라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가 뭐 요즘에 워낙 뭐 그 공급도 부족하고 또 증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참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음극재 쪽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최근에 증설 통해 가지고 에코프로 BM과 이제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공급하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배터리 소재 이제 고객사가 조금씩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소 사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함의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체 배터리 생산할 거라는 그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배터리를 생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양극재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또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스토리로 전개되면서 올라왔는데 다만 너무나 급하게 좀 반영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우하고 포스코 케미칼 봤고요. 다음 두 종목도 있습니다. 김다은 앵커 알려주세요. 네, 이어서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리도 올라갔고 최대 실적에 또 하나금융지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 자제하라 이런 배당 자제령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 요인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주 대장으로 다시 한번 굳힐 수 있을까요? 하나금융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24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스북과 손을 잡고 앱스토어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상증자로 회사의 튼튼함도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남들이 좀 관심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사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24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은행주가 제일 주목받죠. 어제 사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꽤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일단 은행주는 저는 하트 의견 좀 드리고 네. 싶고, 왜냐하면 지금 가치주들이 워낙 그동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정책금리는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이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주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그동안 못 갔잖아요. 사실 규제 리스크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부에서 뭐 배당 줄여라, 또 이익공유제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은행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 그리고 이제 배당 리스크도 뭐 거의 이제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배당은 한 4에서 5% 정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매력도 여전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 말고도 뭐 카페24,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꽤 주목을 받죠. 카페24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X 의견 드리고 예. 싶고요. 일단 이제 페이스북에 손을 잡고 이제 페이스북 숍스라는 뭐 그런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이제 상품 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뭐 자사 플랫폼에다가 뭐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판매량에 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페이스북 플랫폼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매출 증가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카페24가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또 최근에 쿠팡 상장 효과도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올라왔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음 주 22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있거든요. 940만 주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량 부담은 있으니까 그 점에서 단기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캐스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그리고 김다은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주신 PNK 피부임상센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